집주인이 바뀔 때 5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방심하면 보증금 날립니다. 전세 월세, 즉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세입자는 기본 2년 살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년이 보장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보장되는 이 4년 동안에는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은 바뀐 집주인, 즉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인지하고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증감이 없다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계약서를 안 써도 법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쭉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해서 그 집주인한테 이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시세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무리 재력이 좋다고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도중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만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매매 시세의 80%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갖추고 1순위라고 해도 전셋값이 비싸게 되면 경매 넘어갔을 때 보증금 일부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도 변동이 없죠.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는 계약 내용 변경도 불가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전세금 일부를 월세 전환 요구해도 세입자는 꼭 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도 당연히 변경 불가하고요.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기준해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 4개월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할 당시의 그 소유권자, 그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6개월 전부터 이 3개월 전까지 사이에는 전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하면 되고요. 이때 못했다면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새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 갱신 요구를 2번 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계약 해지 불가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상속되면 이 세입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바뀐 집주인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이 되고 세입자는 계속 임차인이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정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형박사 유튜브 중에서 수십만 시청한 유튜브에 농락당한 세입자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료 인상, 특히 보증금 인상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최초 계약할 때든지 또는 도중에 보증금을 인상하든지 세입자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할 때마다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선순위 권리 없이 깨끗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계약기간 도중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요, 그 보증금 반환은 앞선 이 권리보다 밀리게 됩니다. 후순위가 되죠. 세입자는 추가 지급한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추가 지급하면요, 추가 지급한 그 보증금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인상 후 전체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증액했다면 이 증액한 1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해도 됩니다. 대신 특약으로 본 계약은 2022년 11월 1일 임대인 성춘향과 임차인 이몽룡이 보증금 2억 원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이다 라고 명기하면 좋습니다. 또한 2억 1천만 원짜리 총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의 특약과 동일한 내용을 명기해도 좋고요. 일부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이 인상 후 전체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를 받았던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정보입니다. 한 번 확정일자를 받은 그 계약서는 채권이 물권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무효화될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새 집주인이 어떤 이유든지 며칠만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할 것을 요구하면 절대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겠죠. 세입자가 잠깐 전출한 사이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입자의 이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 설정된 권리보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집주인 바뀐 사실을 통보하는 게 좋겠죠? 네, 오늘은 집주인 바뀔 때 세입자가 미리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